안녕하세요. 돈 버는 공부, 돈 버는 강의의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5.5% 고금리 적금 상품, 과연 재테크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협에 쑥쑥 크는 아이 적금 상품이 2달도 안 돼서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적금 상품을 들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과연 이 상품이 내 재산을 불리는 재테크에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5.1%를 고점으로 10년간 정기예금 상품이 계속 금리가 떨어져서 현재는 2%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품이 1% 후반에서 2% 초반인데 5%짜리 정기적금 상품이 나오니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같은 돈을 저축하는데 3% 이상의 금리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수협으로 몰려가는 게 정상이죠. 이 5%짜리 적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협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의 가입 조건을 잘 찾아본다면 수협의 속내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 5.5%짜리 적금 가입 조건은 만 6세 이하의 어린이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5.5%를 주지만 단리이고 만기가 5년입니다. 또 납입한 돈은 월 10만원, 자동이체 필수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일단 아동수당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적금을 하라고 상품을 만든 거죠. 5.5%라는 고금리 상품이라고 홍보하지만 지급해야 되는 절대 이자가 낮고 또 5년 동안 고객을 묶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를 노리고 만든 상품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수협 입장에서 이렇게 홍보를 위해 만든 상품이지만 이런 홍보 상품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면 충분히 가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품은 재테크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불려주는 데 도움이 될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달 10만원씩 12개월간 5년 동안 납입을 하면 총 납입원금은 600만원이 됩니다. 이 5년간의 이자를 다 합치면 약 71만원이 나옵니다. 71만원을 5년 동안 600만원을 가지고 벌었기 때문에 연수익률은 2.4%가 됩니다. 연 2.4%?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을까요? 뭐가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닐까요?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네이버에 가시면 적금이자 계산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10만원을 약 5년간 5.5%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시죠? 원금은 600만원, 세전 이자가 83만 8천원, 이자소득세를 빼면 실제로 세후 수령액은 670만 9,582원, 즉 이자를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거는 약 71만원 정도가 됩니다. 5년간 2.4%입니다. 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자, 그 이유는 단리 상품이라는 점과 적금 이자의 비밀을 알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의 비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적금 이자는 실질적으로 5.5%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5.5%는 첫 해 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2개월부터는 12분의 11, 3개월에는 12분의 10, 4개월 차에는 12분의 9 이런 식으로 실질 이율이 계속 감소를 하게 됩니다. 연 합계로 봤을 때 내가 5.5%짜리라는 금리 상품에 가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받게 되는 이자는 2.98% 정도 되는 상품이 됩니다. 그래서 적금 같은 경우는 이 5.5%라는 게 실제로 나한테 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여기 보이는 5.5%와 2.98%에 의해서 일단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와 단리의 수익률 3.3% 차이. 복리로 했을 때와 단리로 했을 때 수익률이 3.3%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이 상품은 단리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내가 내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1년 차에 낸 120만원이 이자가 붙었고 2년 차에는 1년 차에 냈던 120만원이 이자가 붙고 2년 차에 낸 120만원과 합쳐서 240만원이 됐고 3년 차에는 다시 1, 2년 차에 냈던 240만원과 또 내가 낸 120만원이 합쳐서 원금이 됩니다. 이자는 내가 낸 원금에 대해서만 붙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었고
이 1년차에 냈던 120만원에 대한 이자가 붙었고 2년차에 매월 납입한 이자가 붙습니다. 3년차에 납입한 원금에 대해 이자가 붙고 4년차에도 붙고 5년차에도 붙습니다. 하지만 내가 납입해서 1년차에 받았던 이자 35,000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2년차까지 모아둔 13만 7,500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지 않고요. 3년차, 4년차에 대해서 모은 53만 9천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리 같은 경우는 내가 120만원 넣고 1년차에 35,750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차에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다시 여기에 이자가 붙고 또 3년차에는 여기서 모았던 원금과 다시 여기서 발생한 이자가 붙어서 또 이자가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굴려나가게 되면 5년차 만기 시점에서는 단리 같은 경우는 이자가 총 84만원 정도 생성이 됐고요. 복리 같은 경우는 약 205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자 소득세를 빼더라도 받게 되는 수령액이 단리 같은 경우는 71만원인데 비해서 복리는 약 170만원입니다.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이율로 넣는데도 불구하고 단리 상품이냐 복리 상품이냐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이 3%나 차이가 나게 됐죠. 단리 상품 같은 경우는 70만원인데 비해서 복리 상품 같은 경우는 세후 수령액이 170만원 600만원을 넣었는데 내가 5년 후에 100만원을 더 받는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의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발생시켰을까? 이 3%가 재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72의 법칙은 복리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곱해서 72가 나오면 이 원금이 2배가 되는 시간이란 얘기입니다. 내가 3%의 수익률로 계속 굴리면 곱하기해서 72가 되는 24년이 걸려야 원금이 2배가 되는 거고요. 내가 6%의 수익률로 자산을 굴리면 이게 12년이 있으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3%의 차이로 인해서 내가 자산을 굴리는 시간을 절반이나 앞당길 수 있습니다. 최초 우리가 가지고 있던 1년치 120만원을 가지고 자산을 굴렸을 때 2배가 되는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되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2.37%로 굴렸을 때는 2배가 되는 시간은 약 한 30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을 5.66% 아까 복리 수익률로 굴렸을 때는 2배가 되는데 굴리는 시간이 약 한 12, 1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1%만 수익률이 더 높아지면 걸리는 시간은 한 10년 정도로 2, 3년이 짧아져요. 우리는 가능한 높은 수익률로 자산을 계속 복리로 굴려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산이 불어나는데 속도가 붙습니다. 매번 단리로 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진다면 내가 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가능한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복리로 자산을 굴려야 됩니다. 당장에 홍보하는 5.5%라는 숫자에 혹해서 진짜 5.5%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가입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내 자산을 더 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하시고 더 투자를 하시고 금융상품을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내 집 살림살이에 나아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 잘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공부하고 찾다 보면 저축보다 분명 더 높은 수익률로 자산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